특히 11월에 열린 두 경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포르투갈, 헝가리 승점 6점짜리 경기 두 경기, 여기 이 중요한 2연전을 모두 이긴 게 컸고요. 그리고 이 두 경기에서 2대0, 3대2, 그러니까 5골이 나왔잖아요. 아일랜드가. 그 5골을 모두 넣은 선수가 저 영웅이죠. 토트넘 유스 출신인 트로이 페럿입니다. 정말 눈부신 활약을 펼쳤고요. 아일랜드 더블릴 출신의 2002년생 공격수입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선수예요. 손흥민 선수하고 토트넘에서 오랫동안 또 한솥밥 먹었었기 때문에 지난 2017년에 토트넘 유스팀에 입단을 했고요. 2024년 여름까지 토트넘 소속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볼리TV 전욱입니다. 월드컵 조추첨이 3주도 채 남질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지역 예선인데요. 우리가 볼리비아하고 경기를 했던 14일을 전후해서 유럽에서는 D조의 프랑스, 또 L조의 크로아티아가 본선 직행을 확정을 했습니다. 한국 시간 오늘 새벽, 이번에는 이제 F조의 포르투갈, I조의 노르웨이가 본선 진출 티켓을 따냈고요. 이로써 본선 티켓 48장 가운데 32장, 3분의 2죠. 32장의 주인이 가려지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럽의 월드컵 강호죠. 이탈리아가 3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직행에 실패를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플레이오프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월드컵 직행은, 본선 직행은 못했습니다. 노르웨이를 홈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최종전을 치렀는데 어차피 뭐 엄청나게 큰 점수차로 이겨야만 1위 탈환이 가능했기 때문에 뭐 플레이오프행은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는 상황에서 치러진 경기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탈리아인데 홈에서 1대0으로 이기다가 무려 1대4로 대역전패를 당하면서 직행 실패를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이탈리아 축구팬들의 충격이 상당히 큰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로 일단 밀려났고요. 요 이탈리아의 최근 부진, 왜 또 탈락을 하게 됐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김종윤 기자하고 다른 영상을 통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비 효과처럼 우리 대표팀한테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됐습니다. 원래 이번 월드컵 자동 진출국이 이제 개최국 세 개 나라잖아요. 세 개 나라 중에서 미국하고 멕시코는 우리보다 피파 랭킹이 높습니다. 캐나다가 우리보다 랭킹이 낮아요. 그러니까 월드컵 포트를 나눌 때 이제 48개 나라가 4개 포트로 나뉘니까 순위별로 이제 12개 자르잖아요. 원래는 포트별로 이제 24위까지가 이 포트가 돼야 되는데 우리보다 높은 순위에서 이탈리아가 빠져버리니까 우리에게 여유가 또 생긴 거죠. 포트별로 12개 팀씩이니까 24위까지 가능한데 우리보다 순위 높은 팀들은 원래 있고 순위가 낮은 팀이 하나가 더 올라가 버렸잖아요. 캐나다가 원래 순위가 우리 낮은데. 그래서 23위까지 포트 2에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탈리아가 이렇게 쏙 빠져버리게 되면서 피파 랭킹 24위까지가 이 포트를 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피파 랭킹 22위인 대한민국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된 거고요. 우리가 피파 랭킹 24위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이 포트가 확정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피파 랭킹 25위인 호주가 지난주에 베네수엘라하고 평가전 했는데 졌어요. 그러면서 포인트를 6.14점을 깎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겼잖아요. 포인트 차이가 18.74점까지 벌어졌어요. 23위 오스트리아, 24위 에콰도르하고는 상대적으로 격차가 적긴 하지만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24위 안에만 두면 되니까. 근데 호주가 이번 주 콜롬비아하고 평가전을 만약에 이긴다고 해도, 우리가 가나하고 평가전을 진다고 해도 둘 다 평가전이기 때문에 요 18.74점의 차이는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변수는 우리랑 지금 포인트 20.56점 차이가 있는 이제 그 26위 튀르키예인데, 이 나라가 지금 1위 스페인하고 경기를 하게 되면 만약 스페인을 잡으면 포인트를 많이 딸 거잖아요. 하지만 다만 튀르키예는 스페인 원정에서 7골 차로 이기는 게 아니라면 플레이오프행으로 가기 때문에 기존 조추첨 포트 배정 원칙을 유지한다라고 보면 튀르키예는 어차피 4포트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 우리가 지난 대회 조추첨 룰을 그대로 유지하는, 포트 배정 룰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봤을 때 포트 2 포함은 확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지난번 김종윤 기자가 따로 영상을 만들었던 대로 피파가 아직 조추첨 포트 배정 룰을 공지한 건 아니라서 바뀔 여지가 있기는 해요. 내년 열리는 플레이오프로 간 그런 팀들을 무조건 4포트에 넣는 것이 아니라 뭐 피파 랭킹 기준해 가지고 뭐 이렇게 배정하는 방식을 만약에 도입을 하거나 지역 안배를 더 우선 요건으로 적용을 한다거나 이런 변수가 생기면 달라질 여지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포트 2로 간다. 자, 간밤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던 월드컵 예선입니다. 중요한 경기를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유럽입니다. 유럽은 지난달 잉글랜드가 가장 먼저 본선행을 확정을 했고요. 지난주에 프랑스, 크로아티아, 그리고 간밤에는 포르투갈과 노르웨이가 본선 티켓을 따냈습니다.
했습니다. F조에서는 포르투갈이 아르메니아하고 홈 경기를 치렀는데요. 이 시합은 중요한 게 그 호날두가 이전 경기 아일랜드전 때 퇴장을 당하면서 결장을 했어요. 포르투갈은 이기면 자동으로 본선 직행 1위가 확정이 되는 경기였는데 호날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골을 넣으면서 9대1 대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본선행을 확정을 했고요. 하지만 이 F조는 사실 포르투갈 1위보다 이 플레이오프 진출 티켓 놓고 다퉜던 2위 싸움이 정말 치열했습니다. 경기가 열리기 전에 순위를 보시면 포르투갈이 1위, 헝가리가 2위, 아일랜드가 승점 1점 차로 3위. 플레이오프 티켓 경쟁을 벌이는 이 두 팀이 또 최종전에서 맞대결을 하게 됐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많이 됐었거든요. 2위 헝가리의 홈에서 경기가 치러졌는데 사실 이 F조가 좀 이번 달에 대단했던 게 뭐냐면 지난 10월 달까지 아일랜드가 원래 1승 1무 2패였습니다. 사실 본선행 기대하는 게 거의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1승 1무 2패인데 마지막 두 경기가 포르투갈, 헝가리 이 강호랑 또 만나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주에 호날두가 퇴장당한 경기에서 포르투갈을 아일랜드 2대0으로 잡았습니다. 기사회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최종전에서는 헝가리 심지어 원정이었는데 먼저 선제골 내준 상황에서 3대2로 대역전승을 거뒀어요. 헝가리는 홈 경기였고 비기기만 해도 플레이오프 확정인 상당히 유리한 상황에서 치러진 경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2대1 앞서가는 골이 나온 뒤에 주장인 소보슬라이가 정말 아주 신나는 세레모니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습니다. 80분에 동점골을 내줬고 추가 시간 90 플러스 6분에 역전골까지 허용을 하면서 아일랜드 극장골에 역대급 패배를 당하는 헝가리였습니다. 결국 탈락을 했어요. 아일랜드는 지난 2002년 월드컵 그 예선에서 이제 플레이오프를 치러가지고 네덜란드를 잡고 올라왔습니다. 그때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일 월드컵에서 16강에 오른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지 못하고 있는데 이날 승리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을 하면서 24년 만에 본선 진출의 꿈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11월에 열린 두 경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포르투갈, 헝가리 승점 6점짜리 경기 두 경기, 여기 이 중요한 2연전을 모두 이긴 게 컸고요. 그리고 이 두 경기에서 2대0, 3대2 그러니까 5골이 나왔잖아요. 아일랜드가. 그 5골을 모두 넣은 선수가 저 영웅이죠. 토트넘 유스 출신인 트로이 페럿입니다. 정말 눈부신 활약을 펼쳤고요. 페럿이 지난주 포르투갈과의 홈 경기에서 멀티골 넣으면서 2대0 승리를 이끌었고 간밤에 헝가리 원정으로 치러진 최종전에서는 혼자 헤트트릭 달성하면서 팀의 3대2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아일랜드 더블릴 출신의 2002년생 공격수입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선수예요. 손흥민 선수하고 토트넘에서 오랫동안 또 한솥밥 먹었었기 때문에 지난 2017년에 토트넘 유스팀에 입단을 했고요. 2024년 여름까지 토트넘 소속이었습니다. 해리 케인을 비롯해서 워낙 공격수들이 많이 좀 드나든 팀이고 굉장히 돈을 많이 썼던 포지션이잖아요. 그래서 후순위로 취급받으면서 기회가 충분히 안 좋아졌어요. 토트넘에서. 그래가지고 잉글랜드 하브리그 임대를 전전하다가 2023년에 네덜란드 엑셀시오르로 임대를 갑니다. 여기에서 두 자릿수 골을 기록을 했고요. 작년 여름에 에이지 알크마르로 완전 이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많은 골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즌 네덜란드 에르디비지에서 무려 14골을 넣었어요. 올 시즌에는 리그 7경기 만에 벌써 6골 넣고 있습니다. 지금 폼이 절정인데 대표팀에서도 골을 많이 넣는 선수가 아니었는데 이번 두 경기에서 무려 5골을 넣으면서 아직 뭐 월드컵 본선까지는 먼 길이 남아 있지만 아일랜드의 월드컵 본선행 꿈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웅으로 떠오른 트로이 페럿이었습니다. 아무튼 요 아일랜드의 극적인 플레이오프 진출은 이번 예선 최대 화제였고요. 자, 다음은 이제 유럽 예선 I조인데요. 여기는 노르웨이의 기세가 워낙 대단한 상태에서 최종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경기 전까지 1, 2위 팀 간의 승점은 3점 차이긴 했지만 골 득실이 너무 벌어져 있어가지고 2위 이탈리아의 월드컵 본선 직행은 사실상 거의 무산이다. 플레이오프 진출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홈팀 이탈리아가 선제골을 넣고도 4골을 때려맞으면서 1대4로 대역전패를 해버렸기 때문에 진짜 이건 너무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이 경기 전까지 예선에서 무려 14골을 넣고 있던 엘링 홀란이 멀티골을 추가하는 등 팀 승리를 견인을 했고요. 이 승리로 노르웨이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로 무려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하게 됐습니다. 이탈리아는 이미 지난 두 차례 월드컵 러시아, 카타르 본선행 실패를 경험을 한 상태에서 빨간불이 켜졌고요. 플레이오프 진출에는 성공을 했지만 본선행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아프리카는 이미 3차 예선을 통해서 9개 본선 직행국이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 알제리, 가나, 카보베르데, 남아공,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각조 2위 중에 상위 성적을 거둔 4개 팀이 이제 플레이오프를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진출을 할 수 있는 아프리카 지역 최종 플레이오프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그 부안가의 나라 가봉을 꺾은 나이지리아하고 전통의 강호인 카메룬을 꺾은 DR 콩고하고 간밤에
플레이오프 결승전을 치렀습니다. 둘 중에 한 팀만 이제 대륙간 플레이오프에 아프리카 대표로 나가는 건데 여기에서 DR 콩고가 이겼어요. 예, 그러면서 대륙간 플레이오프 티켓을 따냈습니다. 나이지리아가 선제골을 넣었었어요. 이제 브렌트포드의 미드필더인 오니에카 선수가 골을 넣어서 앞서갔는데 30분 뒤에 수비 실수를 놓치지 않은 터키 알라니아스포르의 공격수죠. 이 메차크 엘리아 선수가 동쪽골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경기가 이제 승부차기로 접어들었는데 DR 콩고가 골키퍼 선방에 힘입어서 승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나이지리아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를 했고요. DR 콩고는 아프리카 막차 타고 대륙간 플레이오프 올라가게 됐습니다. 총 6개 팀이 겨루는 대륙간 플레이오프인데요. 현재는 이제 남미의 볼리비아, 오세아니아의 뉴칼레도니아, 아프리카의 DR 콩고 이렇게 3팀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자리는 아시아에서 이제 아랍에미리트 또는 이라크 중에 한 팀, 그리고 북중미에서 2팀 이렇게 추가가 돼서 진행이 내년에 될 겁니다. 자, 참고로 이번에 나이지리아를 꺾은 DR 콩고는 그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콩고 공화국, 리퍼블릭 오브 콩고하고는 다른 나라예요. 그 앞에 이제 데모크라틱이 붙습니다. 그래서 DR, 데모크라틱 리퍼블릭 오브 더 콩고 이래가지고 DR 콩고인데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는 한 26년 정도 자이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그런 나라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이랑 콩고 공화국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예요. 두 나라의 수도가 이렇게 연결된 세계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없는 걸로 아는데 구분하자면 DR 콩고는 수도가 킨샤샤, 인구는 세계 15위 수준인 1억 1280만 명에 달하는 굉장히 좀 큰 나라고요. 그냥 콩고 공화국은 수도가 브라자빌인 인구 650만의 나라입니다. 축구에서도 DR 콩고는 이번에 플레이오프 나갔지만 10월 기준 피파 랭킹 60위인 나라고요. 콩고 공화국은 이제 134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라는 거. 이번 예선에서도 DR 콩고는 나이지리아 잡고 대륙간 플레이오프까지 올라갔지만 그냥 콩고 공화국은 예선 도중에 정부 간섭 문제 때문에 그 몰수패를 2번 당하면서 조기에 탈락을 한 나라고요. 또 이름과 다르게 국기는 모양 같지만 색깔이 완전히 다른 두 나라입니다. 저도 이거 매번 축구 그 소식 듣다가 헷갈려가지고 이번에 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DR 콩고하고 콩고는 이렇게 다르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아무튼 월드컵 이번 주 중에 또 시정 예선 남은 일정들이 쫙 치러집니다. 이렇게 되면 또 많은 또 확정 팀들이 나올 텐데요. 그 얘기들 또 나오는 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